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도대체 금융위기 때 부자들은 뭘 했길래 더 부자가 됐지? 나도 그때 뭘 좀 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금융위기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고 손실을 보거나 아예 투자 시장을 떠나버리곤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려나갔다는 사실. 대체 그들은 어떤 마법 같은 전략을 쓴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투자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얻어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갓바도 한층 단단해질 겁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 부자들은 위기를 단순히 두려운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된 자산을 싸게 매입할 절호의 찬스로 봤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보물을 찾듯 위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해안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도 결국엔 회복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가진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숫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뚝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치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위기 때 싸게 사들였죠. 남들이 다 팔 때 오히려 사는 이른바 역발상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부자들은 해냈습니다. 부자들의 두 번째 비밀, 빈틈없는 투자 전략.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산 배분, 몰빵 투자는 절대 금지. 분산 투자. 부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심지어 달러까지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나눠 투자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안정형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지금 한 종목에 올인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전자산 확보.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금, 달러, 엔화 같은 자산들은 위기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달러는 금융위기 같은 큰 리스크에도 꽤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해줍니다. 부자들은 이런 안전자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자산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았죠. 부동산 투자. 많은 사람들이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집값이 폭락하는 걸 보고 절망했지만 부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렴해진 가격에 우량 부동산을 매입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거뒀어요. 심지어 전월세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눈을 돌렸죠. 부동산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위기를 활용한 특수 투자.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찾아라. 신주인 수권부 사채 BW 및 전환사채 CB 투자.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부자들은 위기 때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했고 기업이 회복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들은 망해가는 기업이라고 외면할 때 그들은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거죠. 인버스 전략.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인버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주식뿐만 아니라 원유, 금 같은 다양한 자산에도 인버스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 거죠. 과거 위기 속 성공 사례들. 그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IMF 외환 위기 이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환율이 폭등하자 부자들은 발빠르게 달러를 사서 큰 환차익을 얻었습니다. 또 금을 구매해 자산 가치를 굳건히 지켰죠. 위기 속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불리는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삼성전자, SKT, KT 같은 우리나라 대표 우량 기업들, 이른바 비고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린 사례가 많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BW에 투자해서 무려 1200%의 수익률을 기록한 강남 부자도 있었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는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그럼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대는 또 다른 격변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기존 사업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미래 산업의 씨앗을 심어두는 건 어떨까요? 미국 금리 인상 요즘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심하죠? 이럴 땐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인다는 마음으로요. AI의 영향 AI는 이제 금융시장과 트레이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는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여전히 중요해요. AI를 활용하되 맹신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에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도 꾸준히 귀 기울여야 해요. 무리한 투자는 항상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나만의 투자 철학으로 위기를 기회로. 과거 금융위기에서 부자들이 보여준 투자 전략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해안, 장기적인 관점, 분산 투자, 안전자산 확보 같은 원칙들은 언제나 옳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트렌드까지 읽어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부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고 행동한다면 위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부자의 그릇을 키워나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